안녕하십니까. 대한애국당 수석 대변인 김경애입니다. 오늘 저희 대한애국당에서는 JTBC 태블릿 PC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는 최순실 대장입니다. 오늘 정말 용기 있는 양심 고백을 하는 그 태블릿 PC는 내 거였다 라는 양심 고백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JTBC가 거짓을 했는지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인 요청을 하고 특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야가 정인 요청 상황에서도 이 국감의 정인 요청을 거부할 건지 이것은 분명히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JTBC의 거짓, 조작, 절도의 태블릿 PC에 대한 진실은 밝혀야 됩니다. 우리 용기 있게 양심 고백을 해주신 심현 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악문화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성악보론 사무직장으로 일하고 있던 중 고 이춘상 보좌관의 요청으로 2012년 10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하여 SNS 본부에서 일한 바 있는 김혜원입니다. 지난해 10월 24일 JTBC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를 접했을 때부터 저는 이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공개된 전화번호 번호, 카카오톡, 메일로 다운받았다는 SNS 운영 방안 등의 문서를 볼 때 제가 속한 대선 SNS 등에서 사용한 태블릿 PC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2012년 10월 대선 캠프에 합류한 뒤 10월 말경 당시 김철균 SNS 본부장의 지시로 삼성에서 출시된 흰색 태블릿 PC 한 대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진우 전 청와대 행정관이 쓰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캠프 내에서는 김한수 전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태블릿 PC로 후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카카오톡 계정을 관리를 했었고 이후 들어온 젊은 남자 동료에게 건네주었으며 그 직원도 이 태블릿 PC로 주로 카카오톡 계정 관리를 했습니다. JTBC의 보도와 달리 이 태블릿 PC로 문서 수정 작업을 하기란 워낙 불편하여 그 목적으로 사용한 바 없습니다. 실제로 JTBC가 최순실이 수정했을 거라 보도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역시 검찰의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를 보면 GIF, 그림 파일로 원천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대선이 끝난 후 12월 말 대선 캠프를 떠나면서 이 태블릿 PC를 김휘종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반납하였습니다.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를 보면 인수위 시절에도 박 대통령 관련 뉴스와 홍보 문건 등을 여러 번 기록이 있어 김휘종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가지고 들어가 사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김휘종 전 행정관과 통화를 해보니 신혜원 씨가 준 태블릿 PC는 폐기하였고 JTBC가 보도한 것은 다른 것이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김한수 전 행정관의 회사 마레이 컴퍼니가 2012년 6월 22일 개통한 또 다른 태블릿 PC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JTBC는 물론 검찰, 특검에서도 김한수 행정관이 최소 2대 이상의 태블릿 PC를 개통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김한수 전 행정관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년 6월 22일 태블릿 PC를 개통한 뒤 이춘상 보좌관에게 주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김한수 전 행정관의 증언이 진실이라면 제가 이춘상 보좌관, 조진욱 전 행정관, 김철균 본부장을 거쳐 문제의 태블릿 PC를 받은 것이고 대성 캠프 SNS 본부 내에서 다른 태블릿 PC는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보고 캠프에서 사용한 태블릿 PC라는 의심이 들어 당시 조작 의혹을 제기해온 변희재 대한애국당 정책위 의장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 사실을 전달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희재 의장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알았지만 변희재 의장은 평소 페이스북 메시지를 거의 확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태블릿 PC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언론에서는 태블릿 PC는 탄핵과 별로 관계없다는 보도가 쏟아졌고 다른 언론을 신뢰할 수도 없었으며 태블릿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이 분석한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던 여자 동료의 사진이 수십 장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이 태블릿 PC는 대성 캠프에서 사용했던 태블릿 PC가 맞다는 확신이 들어서 진실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대성 캠프에서 활동하며 제가 직접 태블릿 PC를 받고 조진욱, 김희종 전 행정관들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만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태블릿 PC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 증언을 통해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님이 추진하는 태블릿 PC 관련 특검, 국감, 국정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 당시 대선 캠프에서 SNS 본부에서 활동하셨던 신혜원 양심 고백 진실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태블릿 PC 안에 있던 사진이 그 셀카라고 나왔는데 셀카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 사진에 대해서 혹시 최순실 사진 말하는 네네네 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포렌식 보고서에서 발견된 사진을 보시면 최순실 씨 사진은 양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JTBC가 이것을 고의로 사진 일부를 잘라서 셀카로 보이도록 고의로 조작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그 SNS 팀에 와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그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최순실 씨 자체도 전혀 몰랐고, 네, 전혀 몰랐습니다. 그 사진 태블릿 PC가 개통을 한 날이 22일이고 6월 22일. 그 다음에 이 태블릿 PC의 사진이 올라간 것이 6월 25일입니다. 최순실 씨가 6월 23일이 생일입니다. 누군가가 행사장에서 최순실 사진 3장을 찍어서 이 개통과 동시에 이 태블릿 PC에 저장이 된 거죠. 그 행사장에 찍은 사진이. 그래서 지금까지 JTBC에서 최순실의 화면을 크게 내면서 최순실이 찍은 셀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누군가가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냐 조작을 했다. 그것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김모 행정관, 또 다른 김모 행정관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JTBC의 태블릿 PC가 거짓이고 최순실 것이 아니면은 이 탄핵 국면은 다시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으로 해서 국정농단을 했다. 이것이 시발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최순실의 태블릿 PC는 거짓이다.
또 제가 계속 주장한 같이 JTBC 손석희 사장이 이거 태블릿 PC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 입수 경위 절도 아니냐, 저는 오늘 그렇게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도품을 가지고 공영 방송에 이것을 사용한 것은 절도 공범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를 고발을 해야 돼요, 손석희 사장이. 또 하나는 이 안에 내용이 통일대박이라는 그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태블릿 PC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 태블릿 PC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순실 건이 없습니다. 사진 3장 있는 거예요. 1900장 사진 중에서 오늘 양심구구를 해준 우리 신혜원 씨 말을 빌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이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 사진들이 찍혔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라고 일주일 열흘 계속 태블릿 PC 최순실의 국정농단,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뭐 지배했다 등등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내일 모레부터 12일부터 국정감사가 있는데 제가 소속해 있는 과방위가 이 JTBC 정인을, 손석희 정인 또 이것을 입수했다는 기자들 정인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정인을 여야가 안 하는 거예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인 절대로 못 세우겠다. 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도 이 진실,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알고 있느냐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을 요구해, 지금 특검 요구서를 지금 작성을 해서 의원들 사인을 받고 있는데 이 진실, 태블릿 PC의 진실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저희들이 밝히겠다. 또 대한민국당은 만약에 또 다른 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법적 투쟁을 하겠다. 그래서 법으로 손석희 사장, 태블릿 PC를 입수한 기자 법정에서 꼭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박혜비입니다. 신혜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 시점에서 내 PC라고 알게 되고 왜 지금에 와서야 기자회견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보도가 나왔을 시점부터 의심을 하였고 변희재 당시 미디어워치 대표님께 이 사실을 알고자 시도를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로 태블릿 PC가 아닌 다른 승마권, 재단 관련 건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고 탄핵과 그런 그 다음에 조처들이 너무나 순식간에 전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그때는 사실 100% 장담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이 포렌식 보고서를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한 태블릿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고 제가 거의 확신이 들어서 제가 연락을 취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네, JTBC 태블릿 PC의 거짓 조작 보도를 확실하게 밝혀주신 사용자 신혜원 씨의 진실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당에서는 이미 JTBC 태블릿 PC에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하였고 우리는 지금 장외에서도 매주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불법 사기 탄핵의 원흉 JTBC 태블릿 PC의 조작 보도에 대한 규탄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 국민들께서는 이 진실을 널리 알려주시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이 불의의 어둠을 모두 떨쳐내고 다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빛을 발할 수 있게 모두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세요. 사실을 보도하세요.
손석희 구속돼야 됩니다. 지금 JTBC가 사라졌나요? 있나요? 있나요? 있군요. JTBC 촬영 다 했는데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올려주세요. JTBC는 오늘로 잠깐. 마치고 지금 전문가는 밖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전문가 밖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아까 그 방송이 순간적으로 대통령의 그 죄가 규명되기 전에 먼저 끌어내려지고 긴 이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또 어거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지금 이게 다 총합적으로 이렇게 빚어진 이 난국입니다. 그 발단은 JTBC가 이것이 최순실의 태블릿 PC였고 이 태블릿 PC로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모두 수정해주고 또 써주고 하면서 대통령 머리 위에서 군림을 하고 있었다는 식의 거짓 보도를 하면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난국의 그 핵심이 태블릿 PC고 촛불을 촉발시킨 것도 태블릿 PC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이 이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증거로 채택도 되지 않고 그 거짓말을 쏟아냈던 손석희는 바로 이어서 사실은 태블릿 PC가 문제가 아닌지도 모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덮으려고 했으나 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의 요구로 검찰이 모든 지워진 파일과 잘못된 것을 다 드러내는 포렌식 보고서를 어쩔 수 없이 내놓게 되면서 진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포렌식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신혜원 씨가 저거는 내 것이 확실하다. 그전에는 내용을 몰라서 발표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확실해지면서 이제 진실이 드러났으니 이 잘못된 것들을 언론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그리고 이 언론의 그 기능과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가 다 묻히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이 정말 지금부터라도 사실만을 보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에서 검찰에서 한 번도 그 본인 당사자에게도 이 태블릿 PC 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이 주인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검찰이 의도적으로 은폐를 해왔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혜원 씨는 포렌식 보고서가 나오고서 나서야 이게 나의 PC였구나, 태블릿 PC였구나 확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양심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JTBC 태블릿 PC에서 나온 내용이 모두 그냥 합리적으로 앞뒤로 인과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말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대한애국당에서는 그 태블릿 PC가 나왔던 그 시점부터 계속 증거를 밝혀왔고 저희는 그 거짓 보도에 의한 사기 탄핵을 규탄해 왔습니다. 지금 특검 스스로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태블릿 PC를 사용한 장본인이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한 마당에 우리는
이 특검법을 모두 발의하여 이 정의를 제대로 세우는 일에 언론인, 법조인, 정치인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법치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같이 협력하여 증명을 해야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 것이 아니었고 최순실 씨는 이것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최순실 씨가 처음부터 주장해왔던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한수라든지 이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이러한 한 사람, 무고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고 이 천형을 가하는 이런 일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법원에서의 그 위증과 그리고 거짓말들 그리고 거짓 보도들에 대해서 진실의 힘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법으로 대응할 거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제가 인데요. 태블릿 PC 문제가 이제 거짓, 조작, 절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영렬 특수본이 이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를 조사를 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것이 절도품이라는 것을 검찰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절도를 했는 당사자 기자를 구속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이. 그러면은 누군가가 검찰이 그 당시에 이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를 JTBC 기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으면은 조사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번을 이거는 절도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JTBC의 기자를 구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 절도를 했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되잖아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들이 거짓이다 이거는. 거짓이다 하는 것은 오늘 밝혀진 거잖아요. 이것은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아니고 신혜원 씨의 태블릿 PC다. 이것이 거짓으로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는 조작은 이번에 검찰이 변호인단에게 준 내용, 그게 통일대박이라는 그 내용이 태블릿 PC상으로 오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집어넣었냐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그래서 조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입수 경위는 절도고 처음에 태블릿 PC가 최순실이라 하는 것을 거짓말을 한 거고 세 번째는 안의 내용을 조작한 거다. 이 세 가지를 국민들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방송 언론들이 이제는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진실을 덮으면은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벌을 가해야죠. 그래서 손석희 사장, 태블릿 PC를 입수했다는 기자, 그리고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JTBC에서 방송했던 기자 즉각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들 알다시피 남궁지 쪽으로 이렇게 예리한 충돌시 주머니 속에서 튀어나오게 밝혀지는데 이 과정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 독수독과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변희재 대표가 애당초부터 그분을 많이 추적했거든요. 변희재 대표님한테 한번 오늘 이 발표 핵심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가운데로.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의 사용 내용만 봐도 이 태블릿 PC는 2012년 대선부터 인수위 시절에 거의 90% 이상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수위 시절과 대선 기간의 여러 번 문서가 대부분 박 대통령 관련 뉴스 홍보 문건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이거는 대선 캠프 SNS팀에 썼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된 건데 오늘 이 기자회견은 대선 캠프 SNS팀에서 사용한 실사용자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JTBC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최순실과 태블릿 PC를 엮는 조작을 했다는 게 오늘 입증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최순실 사진이 2개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최순실 거라고 했던 기초 하나의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거는 아까 조원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 22일 날 개통을 하고 6월 23일이 최순실 생일이고 그 사진은 6월 25일로 이제 입력이 돼 있는데 최순실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이 태블릿 PC를 개통해서 카카오톡 계정을 연 당사자. 저는 그것도 대선 캠프 SNS템 직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직원이 들고 가서 그 중에 어떤 좀 어린 아이가 장난삼아 막 찍었던 것 같다. 왜냐면 그 찍은 흔적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이모티콘들이 포렌식 검색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행사에 있던 애가 막 찍었고 그 태블릿 PC는 역시 SNS템 직원이 가져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 포렌식에 보면 그게 검찰 포렌식에 보면 그게 통신으로 들어온 게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건 그냥 워낙 그 검찰 포렌식 보고서가 난삽해서 그런데 지금 그 사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부 입력 흔적이 있고 특히 문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게 드레스덴 연설문 문서 아닙니까? 그걸 최순실이 고쳤다 그러는데 그 문서 외부 입력이에요. 다운받은 게 아니라 외부 입력이고 그림 파일입니다. 그림 파일로 무슨 수정을 합니까? 이거는 저는 이 드레스덴 연설문은 누군가 사후에 조작을 위해서 넣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그 그림 파일, 그 GIF 파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건 뭐 여기 계신 뭐 영상 전문가는 다 아실 텐데 우리가 한글 문서를 수정할 때는 HWP 한글 파일로 넣어가지고 수정을 하는데 GIF 파일은 그냥 문서를 이렇게 찍은 거예요. 카메라로 찍어서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HWP1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을 못 구하니까 그거를 그냥 복사된 거를 찍어서 집어넣은 다음에 JTBC 당연히 알고 있죠. 그 그림 파일이라는 거를. 수정 불가하는 거 알고 있죠. 그걸 숨기고 최순실이 수정했다는 완벽한 거짓 조작 보도한 겁니다. 아무튼 오늘 기자분들이 이 진실을 밝히는데 좀 협조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업무, 이것은 법리를 아는, 조금이라도 법을 공부했는 사람은 구속 연장이 불가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0월 17일 구속이 연장되면은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인신강금입니다. 이 정치적 인신강금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일 날 오전에 다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태블릿 PC 조작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양심 선언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태블릿 PC 외에 청문회에서 발언했던 사람도 양심 선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당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고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 양심 선언이 터지면은 이 탄핵 정국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됐는지 어떻게 엮었는지가 다 나타날 겁니다. 오늘 태블릿 PC의 최순실 것이 아니라는 거짓 조작, 그다음에 절도, 요거를 밝히고 제2탄 또 양심 선언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